안녕하세요. 구교수TV의 구교수입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구글연 하루 잘 보내고 계신가요? 네, 오늘은 일선에 계시는 선생님들에게 조금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을 가지고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자, 화면에서 보신 것처럼 AI를 활용해서 문항을 만드는 웹사이트인데요. 평소에 문항을 만드실 때 좀 번거로웠다 혹은 어려웠다 하시는 분들은 오늘 영상을 보시면 좀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이 들고요. 이 웹사이트가 좋은 점이 있다면 특정한 내용을 가지고 문항을 만들어 주고요. 그 만들어진 문항을 구글 설문지 퀴즈 형태로 변형을 해서 또 사용할 수 있다는 점, 그것이 장점일 것 같습니다. 궁금하시죠? 네, 한번 들어가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저희가 구글 계정에 로그인된 채로 크롬 브라우저 안으로 들어와 있고요. 여기서 검색어를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검색어를 Conquer AI, Conker AI라고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검색어 보이시죠? 여기를 클릭해 주시고요. 보시면은 이런 화면으로 바뀌게 됩니다. 물론 여기서 바로 시작해도 되긴 한데 일단은 로그인을 해서 제 계정의 정보를 계속 기록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우측 상단에 로그인 보이시죠? 클릭하신 다음에 Continue with Google 하시면 가지고 계신 구글 계정으로 연동이 되어지고요. 여기에 모두 선택하신 다음에 계속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본인 구글 계정으로 연동이 되어지고요. 연동이 되어지면 간단한 설문조사를 하게 되는데 아무거나 하셔도 되긴 합니다. 자, 해보겠습니다. 일단 해보고 여기 보시면은 네, 제일 처음에 나오는 여기는 클릭을 해주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옵션입니다. 반드시 해야 되는 건 아니고 정기적으로 업데이트된 내용을 받을 것이냐 그 말인데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안 한 상태에서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실제로 로그인이 되어진 채로 보여지고요. 자, 여기서 이제 두 가지 형태로 저희가 퀴즈를 만들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어떤 퀴즈 토픽, 주제를 주고 만드는 경우, 두 번째는 읽기 자료, 내용을 줘서 만드는 경우, 두 가지 경우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첫 번째 경우를 만들 건데요. 첫 번째로 영어로 되어 있긴 한데 뭐 어렵지 않습니다. 크리에이트 만들란 말이죠. 멀티플 초이스 퀴즈. 멀티플 초이스 퀴즈란 거는 선다형 문제예요. 보기 1, 2, 3, 4, 5가 있는. 그래서 여기를 클릭해보면 다른 형태의 유형의 문제도 만들 수 있습니다. Read and Respond, 읽고 답하는 문제, Fill in the blank, 빈칸 채우기 문제, Mixed, 혼합형 문제, 요런 네 가지가 주어지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문항의 개수가 지금은 5개인데 여기서 5개부터 10개 사이의 문항을 또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어떤 대상을 위해서 문제를 만들 것인가. 킨더가든은 유치원이겠죠. 클릭해보면 초등학교부터 대학생까지 어떤 학년이 나와 있는데 보통 본인이 선택해서 그 수준을 맞출 수 있긴 하지만 조금 다를 수도 있겠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게 웹사이트 자체가 외국에서 만든 거기 때문에 우리나라 한국 현실에는 조금 다를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뭐 일반적으로 그냥 비슷하다 싶으면 이렇게 하신 다음에 또 수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거의 다 끝났고요. 제일 마지막에 뭐냐면 about, 뭐뭐에 대하여죠. 여기에 주제를 넣으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제가 한국전쟁 해보겠습니다. Korean War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Generate라는 버튼이 왼쪽 하단에 있는데요. 여기를 클릭하시면 문항을 생성해 줍니다. 그런데 생성하시기 전에 가장 중요한 게 어떤 언어로 만들 것인가. 지금 한국어로 만든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럴 때는 여기 보시면 언어를 선택할 수 있고요. 조금 내려와 보시면 코리안도 있습니다. 여기 코리안 보이시죠? 클릭하신 다음에 제너레이트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5개 문항이고요. 그 다음에 선다형 문항 형태로 한국 전쟁에 관련돼서 문항을 얘가 만들어 줄 겁니다. 잠시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시간이 많이 걸릴 경우에는 제가 편집을 해서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생성이 다 완료되고 나서 어떤 인터페이스로 보이는지 그것도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항을 5개를 다 만들어줬네요 벌써. 자, 한 번에 만들어졌고요. 5개의 문항이 만들어졌다고 표시가 되어져 있고, 자, 이런 형태로 지금 질문이 주어지고요. 이 질문과 답에 대해서 구글 검색을 또 동시에 해볼 수 있는 것도 주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확인도 되어져요. 그래서 문항을 풀고 나서 학생들에게 확인시켜 줄 때, 자, 여러분 우리 구글 검색에서 같이 한번 확인해 볼까요? 이렇게 형태로 운영을 하셔도 괜찮으실 것 같아요. 이렇게 보여지고요. 밑에 보시면은 좀 좋은 게 있는데, 방금 전에 저희가 한국전쟁이라는 키워드로 이렇게 문항을 만들긴 했어요. 그런데
좀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뭔가 한국 전쟁에 관련된 세부적인 주제를 가지고 만들고 싶다. 뭐 한국 전쟁의 어떤 전투와 전략들, 뭐 한국 전쟁의 원인들, 한국 전쟁의 뭐 외교 전략, 그 다음에 국제 관계, 이런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클릭을 하시면 또 다른 형태로 문제를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형태로 이용해 보셔도 좋으실 것 같고요. 자, 요거를 학생들에게 이제 퀴즈를 풀게 할 건데요. 풀기 전에 과연 어떻게 보일 건지 실제로 미리 보기 형태로 봐야 되겠죠.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기 프리뷰라는 버튼이 있어요. 클릭해 보시면 실제로 학생들이 이런 형태로 보인다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여기서 바로 답 클릭하면 됩니다. 이렇게 답 클릭하는 거 보이시죠? 그리고 위에 보면 여기 클릭 투 리슨이라서 스피커 버튼이 있는데요. 클릭하면은 이 문항을 또 읽어줍니다. 그래서 들으면서도 문항을 풀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운영하실 수도 있으십니다. 자, 그래서 문항을 선택한 다음에 답을 선택한 다음에 이렇게 넘어갈 수 있고요. 다 넘어가서 이런 형태로 보이는구나 확인할 수 있습니다. 되셨죠? 자, 다 되신 다음에는 엑시트 누르시면 원래 퀴즈 화면으로 돌아오고요. 자, 이 문항을 두 가지 형태로 학생들한테 부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부여하는 방법은 이 형태, 이 콩커 AI라는 플랫폼을 그대로 이용해서 주는 게 있고요. 두 번째는 구글 설문지 퀴즈를 활용해서 주는 형태가 있습니다. 두 개 다 해보겠습니다.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측 상단에 보시면 Assign or Export라는 버튼이 있어요. 여기를 클릭해 볼게요. 클릭하시면 이 퀴즈에 관련된 주소가 담겨 있는 링크를 복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joinconquer.com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코드 번호가 있는데 이 코드 번호가 같이 딸려 있는 그러한 링크 주소를 줄 수 있고요. 제가 다른 계정으로 들어와서 한번 컨트롤 V 해보겠습니다. 그럼 이게 실제로 학생 입장에서 들어와서 시험을 칠 수 있는 거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보시면은 한국 전쟁 시작 언제입니까? 이렇게 클릭할 수 있고요. 제가 일단 아무거나 다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나서 하고 나서 어떻게 보이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다 풀고 나면 이렇게 전체 스코어가 나오고요. 정답과 오답이 어떤 것인지를 이렇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로 학생들에게 풀어보라고 할 수 있다는 점, 이게 콩커 AI의 인터페이스를 이용한 퀴즈 부여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두 번째 형태로는 아까 전에 구글 설문지 형태로 퀴즈 형태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Export to Google Forms 보이시죠? 클릭해 볼게요. 클릭하면 퀴즈 형태로 이걸 생성해 줍니다. 보이시나요? 자, 주소를 복사해 볼게요. 이 주소를 일단은 제가 복사를 한번 해보고요. 복사하고 구글 설문지에서 이렇게 퀴즈를 만들면 이렇게 열립니다. 보이시죠? 그래서 기본적인 형태로 이름도 입력할 수 있고요. 문항을 클릭해 보면 문항에 대한 정답이 체크되어져 있고 답안, 그 다음에 배점이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보이시죠? 그리고 정답과 오답 관련해서도 이렇게 영어로 피드백을 주고 있네요. 이런 형태로 만들어 주기 때문에 여기서 편집을 하시면 된다는 거죠. 처음부터 새로 만드는 게 아니라 기존의 문제를 끌고 와서 여기서 본인이 편집을 하신다면 좀 더 손쉽게 문항을 만들 수 있지 않나. 그리고 구글 설문지가 더 익숙하다 하신 분들은 이 인터페이스를 이용하셔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이해가 되셨을까요? 그래서 이런 형태로 해보신다면 콩커 AI의 퀴즈를 두 가지 형태로 이용하실 수가 있고요.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 중에 이 문항을 이제 학생들에게 줘서 공유한 것도 있긴 하지만 교사가 만약에 답안을 가지고 설명을 해야 된다. 이거 보면 프린트 앤서 시트라고 쓰세요. 그래서 클릭하시게 되면 실제로 출력을 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가지고 있는 프린터기로 출력하거나 아니면 PDF로 저장을 해서 또 공유를 할 수 있겠죠. 혹은 본인이 이용한다든지 그렇게 쓸 수 있고요. 또 다른 형태로는 문제만 출력해서 학생들이 만약에 컴퓨터로 혹은 휴대폰으로 접속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다. 그럴 경우에는 출력을 해서 이런 식으로 운영하실 수도 있으십니다. 보이시나요? 그래서 프린트로 출력하든지 PDF로 저장을 해서 학생들한테 공유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형태 중에서 원하는 형태를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이용해 보시길 바라고요. 이게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렸지만 첫 번째 주제, 토픽을 넣어서 문항을 만드는 아주 쉬운 방법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이제는 저희가 어떤 내용의 컨텐츠, 쉽게 말하면 글을 주고 나서 글에 대해서 분석을 해서 문항을 만들어 주는 것을 한글과 영어로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한 게 있는데요. 하나는 수능에 나온 어떤 영어 지문, 그리고 하나는 수능 국어에 나온 어떤 지문을 두 가지를 이용해서 문항이 제대로 작성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콩콜 화면으로 돌아와서 저희가 첫 번째 콩콜로 다시 가볼게요. 여기에서 처음에 저희가 했던 게 토픽 아이디어였고요. 이번에 할 것은 리딩 머티리얼 해보겠습니다. 가보시면
여기 퀴즈 타이틀을 넣어야 되겠죠? 퀴즈 제목입니다. 자, 영어로 해볼게요, 처음에는. 여기도 두 가지 있어요. 멀티플 초이스, 쉽게 말해서 선다형이 있고 복합형인데, 기본적으로 지금은 멀티플 초이스 해보겠습니다. 여기에 읽기 자료를 넣으면 돼요. 그럼 여기서 PDF 같은 것을 여러분들께서 준비하셨다가 웹브라우저에 넣으면 이렇게 복사가 되어집니다. 보이시죠, 지금? 그래서 여기 있는 지문의 내용을 이렇게 복사를 해요. 복사를 하신 다음에 여기 와서 다시 컨트롤 V 하시면 내용이 들어가죠. 마지막에 단어는 다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글자 수 제한이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가장 최소 단어가 100단어, 최대 단어가 1150단어인데 지금은 제가 148단어입니다. 이 문항을 가지고 이제 이 지문을 가지고 문항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한국어가 아니라 영어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제너레이트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내용의 어떤 지문을 가지고 또 질문을 만들어 줍니다. 실제로는 이거보다 엄청 긴 글을 소화할 수 있긴 해요. 근데 수능 영어 수준이 지금 요 정도의 어떤 글 내용이기 때문에 이 내용을 가지고 과연 어떻게 지문을 만들어 주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제 수능 지문에서는 주제를 묻는 지문이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비교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항을 열심히 만들어 주고 있네요. 이것도 시간이 많이 걸리면 제가 편집을 해서 자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문항을 6개를 만들었어요. 보시면 영어로 되어 있긴 한데 장점, 한 가지 장점이 보이고요. 잠재적인 문제점, 그 다음에 뭐 예시, 그 다음에 또 다른 예시, 그 다음에 한 가지 장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자, 이것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보시면 다 아시겠지만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보시고 나서 중복될 수도 있어요. 보면 첫 번째 문항이랑 마지막 문항이 중복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필요가 없으시면은 이 문항들을 보시면은 이렇게 삭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클릭해 보시면 이 문항에 대해서 지금 오른쪽 하단에 Remove Questions 보이시죠? 여기를 클릭해 주시면은 이렇게 문항이 또 삭제되어집니다. 혹은 클릭하셔서 편집하셔도 돼요. 쉽게 말하면 기본적으로 주긴 하지만 최종적으로 판단은 여러분들이 본인이 하셔서 문항을 편집하거나 삭제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보기를 한번 지워볼까요? 이렇게 하면 이제 3개 선택을 하는 거죠. 그런 형태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동일하게 아까처럼 콩커상에서도 푼다든지 아니면은 설문지 퀴즈로 연동해서 풀 수 있고 나머지는 다 동일합니다. 자, 한글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한글로 한번 해볼 건데 수능 국어로 해볼게요. 제가 하고 여기 국어의 내용에 나오는 지문 한번 긁어와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드래그를 했고요. 또 복사를 해서 자, 여기로 다시 돌아가서 여기에 컨트롤 V 해서 내용을 넣었습니다. 자, 요거는 한글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한국어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코리안을 해주고 또 제너레이트 해보겠습니다. 410단어까지 된다는데 255단어를 차지했네요, 지금. 문항을 만들고 있고요. 아무래도 지문 내용을 AI가 분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걸리는 것 같아요. 그리고 문항도 한 가지가 아니라 여러 가지를 만들기 때문에 시간이 다소 걸린다는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시간이 많이 걸리면 따로 편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문항이 완성이 되었고요. 이 지문을 가지고 5개의 질문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로 5가지 질문을 만들어준데 이 수준 자체가 그렇게 높지 않거나 아까 전에 보신 것처럼 앞에 나왔던 질문과 좀 뭔가 이렇게 겹칠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한번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이게 AI이기 때문에 확실하게 뭐 정확한다거나 아니면은 좀 깊이 있는 질문이 나오지 않고요. 여러분들께서 보시고 편집을 하시든지 문항을 삭제하시든지 그런 부분들은 꼭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되셨죠? 자, 이런 형태로 하실 수 있고, 자, 마지막으로 여기 클릭해 보시면 Share it with us라 해서 실제로는 이 모트라는 회사에서 지금 이 콩콜 AI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여기 가보면은 다른 사람들이 공유해 놓은 그러한 지금 글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본인도 포스트를 하면서 글을 남길 수 있다는 점, 이런 것들도 확인되어져서 뭔가 공유가 또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통해서 다른 분들과 공유를 또 하면서 문항을 만들어가는 것도 좋다 싶은데, 아직까지는 뭐 국내 어떤 인프라 자체라든지 아니면 리소스가 많이 적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아쉬울 수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AI가 생성해주는 퀴즈, 제가 지금까지 봐왔던 것 중에 좀 더 그래도 체계적이고 괜찮은 AI 문항 제작기라 보여주고요. 여러분들 한번 써보신다면 여러 가지 형태로
활용하시기에는 손색이 없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 할까 싶고요. 다음번에도 또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알림, 구독 설정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